여자아이가 한 20살인데 전에 아이스크림을 애들이 놀이터에서 먹었나 봐요. 그거를 자기는 안 줬다고 벼르고 있다가 엘리베이터를 타서 폭행을 한 거예요. 내가 너무 기가 막혀갖고 어제 찾아갔는데 미안하다는 소리만 하더라고. 아빠는 나 몰라라 하고 얘는 미안하다고 미안해만 하더라고. 그 성의 없이 얘기하는 게 너무 화가 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더 미치겠는 거야. 그대로 냅두면 이거 평생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그 엘리베이터 사는 자람들은 어쩌라고. 앞으로가 더 무서우니까 내가 지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거기서도 사건 많아가지고 어떻게 했으면은 작년에 소년에 들어갔는데 지금 직장이나 소년을 들어갔는데도 거기서도 나오라 그러겠냐. 그래서 가지 않으니까 나는 더 이상 감당 안 돼. 무조건 보내야지. 그냥 할 수 없어. 나도 포기했어. 저기서도 저런 일이 있었고 여기서도 이런 일이 또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 같으니 시간을 보내줘라. 네. 아니 이 당장 해야 된다. 이거 돌아다니다 보면 또 사고 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는 자, 놀이터에서 놀고 온다던 딸이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폭행을 당했다면서 주신 제보인데 바로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정말 저 오늘 이 방송 준비하면서 이 내용을 봤더니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네, 어제나 전남 나주의 한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제보자의 딸은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그날 이제 이 아파트 앞에 있는 놀이터에서 놀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오던 길이었는데요. 엘리베이터에는 20대 여성 그리고 남자아이 그리고 제보자의 딸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아이가 내리고 나서요. 여성이 갑자기 제보자의 딸을 폭행했다고 자, 합니다. 내립니다. 네, 이렇게 내리고 나서 문이 닫히고 20대 여성이 그때부터 이렇게 갑자기 제보자의 딸을 폭행을 하기 시작을 한 건데요. 이 문이 닫히니까 피해 아동을 잡고 이렇게 바닥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 후에 바닥에 쓰러진 아이를 잡아 끌면서 주먹으로 때리고 바닥으로 던진 뒤에 발로 걷어차기도 했는데요. 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니까 아이는 손을 잡고 겨우 몸을 일으켜서 밖으로 도망치려고 했는데 여성은 아이의 머리채를 잡아서 다시 던져버렸고 그대로 아이는 바닥에 쓰러져서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진짜 제가 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역시 그 와중에도 그 꼬마 남자아이도 남자라고 남자는 피하자 그 판단이 들었던 겁니다. 남자아이가 내리자마자 여자아이 혼자 남으니까 저 짓을 한 거예요. 자, 폭행을 당하고 집으로 돌아온 그 여아를 가장 먼저 만난 건 엄마였습니다. 당시 상황 직접 들어보시죠. 애기가 하원하고 집에 왔는데 울고 들어오길래 왜 울고 오냐고 했더니 처음에는 넘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애가 막 버들버들 떨길래 이상해서 봤더니 현관문 앞에 그 여자애가 서 있는 거예요. 저희 집 현관문 앞에. 그래서 야 너 뭐야 했더니 그때서야 도망가더라고요. 문을 닫고 그 위에 이중 장기까지 다 잠그고 나서 어머 하면서 그 언니가 때렸다고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온몸에 타박상이 와가지고 지금 너무 아프다고 하고 무서워서 울어가지고 그 밑에 실핏줄이 다 터졌어요. 그리고 지금 머리카락을 얼마나 뽑아버렸는지 두피가 손에 못 댈 정도로 아프고 완전 여기 땜빵 난 것처럼 다 뽑혀버렸어요 머리가. 와, 손 변호사님, 만약에 진짜 어머님이 진짜 정말 잘 참으셨네. 저 같았으면은 그냥 아유. 다시 또 영상을 보니까 이거를 쉽게 참기 힘든 상황인데 또 잘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아이가 이 폭행 피해를 크게 입었어요. 온몸에 타박상 입었고 또 엉덩이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또 머리카락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머리에 손을 못 댈 정도로 현재 아픕니다. 아유, 어떡해. 또 그 외에도 하도 울어가지고 얼굴에 실핏줄이 터질 정도였고요. 또 통증이나 이 불안감이 더 심해질 경우에는 입원 치료도 필요하다라고 병원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유. 그리고 더 또 무서운 게 계속 그 장면이 떠오르는 겁니다. 계속 생각나고 무섭거든요. 그래서 학교도 이제 가지 못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엄마와 아이가 잠깐 이제 마트 가려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아이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어떤요? 그 언니 냄새가 난다. 이러면서 너무 불안해한 거예요. 이 가해 여성이 키가 160cm 정도의 체구도 약간 큰 편인데 사실 이 어린 아이 3학년 아이가 볼 때는 엄청나게 큰 체구죠. 그러다 보니 이 아이가 느낀 어떤 신체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이런 여러 가지 충격이 대단히 오래 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겨우 10살짜리 꼬마 여자아이입니다. 도대체 무슨 억하심정으로 저 짓을 한 걸까요? 그게 제일 궁금하시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이스크림 안 줘서? 자, 피해 여아의 아버지 얘기 들어보시죠. 여자아이가 한 20살인데 전에 아이스크림을 애들이 놀이터에서 먹었나 봐요. 그거를 자기는 안 줬다고 벼르고 있다가 엘리베이터를 타서 폭행을 한 거예요. 내가 너무 기가 막혀갖고 어제 찾아갔는데 미안하다는 소리만 하더라고. 아빠는 나 몰라라 하고 걔는 미안하다고 미안해만 하더라고. 그 성의 없이 얘기하는 게 너무 화가 나는데 그걸 어떻게 못하니까 더 미치겠는 거야. 그대로 냅두면 이거 평소에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그 엘리베이터 사는 사람들은 어쩌라고. 앞으로가 더 무서우니까 내가 지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와, 근데 정말 어머님도 그렇고 아버님도 그렇고 정말 저걸 참으시네. 저 같으면 진짜 못 견디죠. 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또 다른 뭐 어떤 피해나 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참았습니다. 내용인즉슨 놀이터에서 아이들끼리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는데 이 가해 여성이 와서 나도 좀 나눠달라고 했는데 그걸 왜? 아이스크림이 이게 하나씩 돼 있잖아요. 통상 나눠주기 어려워요. 저거 어떻게 줍니까? 그래서 못 줬다고 하는데 요거를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 피해 아동하고 단둘이 있을 때 엘리베이터에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여성 말씀처럼 지적 장애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엘리베이터에서 만날 때마다 이 여성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그 피하던 어머니에 따르면 아픈 언니니까 울리지 마라. 엘리베이터 만나면 안녕하세요 인사 말하고 주의를 줬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폭행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 피해 여아의 아버님 앞서 이제 그 가해 여성 집 가셨다고 하셨잖아요. 당시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거기서도 사건 많아가지고 어떻게 했으면은 자기네 소년에 들어갔는데 지금 직장이나 소년을 들어갔는데도 거기서도 나오라 그러겠냐. 그래서 가지 않으니까 나는 더 이상 감당 안 돼. 무조건 보내야지. 그냥 할 수 없어. 나도 포기했어. 저기서도 저런 일이 있었고 여기서도 참 이런 일이 또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 같으니 시간을 보내줘라. 네. 아니 이게 당장 해야 된다. 이거 돌아다니다 보면 또 사고 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는 얘기.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아, 왜 본인이 소리를 쳐 왜? 어? 그러니까요. 이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곧바로 이제 가해 여성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을 당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들으셨듯이 저 가해 여성의 부모님이 잘못했다고 지금 미안하다고 싹싹 빌어도 모자라는데 예. 거기에 대놓고 뭐 어쩌라는 말이냐. 얘는 나도 얘랑 못 살겠다. 얘 엄마 얘한테 맞아가지고 지금 피신해 있다. 뭐 얘기를 하고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폭력을 행사했고 그래서 소년원에도 가면 바로 또 집으로 보내고 병원으로 가도 바로 집으로 보내고 막 이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경찰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범행을 저질렀는데 데리고 가서 조사를 하는 게 말이 맞지 않냐면서 오히려 더 막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아니 뭐가 이렇게 그러니까, 당당해? 네, 아유, 경찰은 해줄 수 없는 게 없다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뭐 여기서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어지신 거죠. 그래서 그냥 가해 여성한테 집 밖으로 나오지 마라. 우리 아이한테 다가가지 마라라고 얘기만 하고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아이고 참. 자, 이 아버님이 피해 여아의 아버님이 오늘 경찰 가셨대요. 그래서 앞서 보신 그 영상, 폭행 영상 제출을 하고 오셨다는데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경찰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영상을 보더니 예전에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더 심해졌네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전에도 이런 문제를 일으켰고 또한 경찰서까지 왔고 경찰들 역시 이 사람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듣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오는 길에 굉장히 좀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놀이터에서 이 가해 여성이 또 아이들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직접 또 본 겁니다. 와우. 얼마나 놀랍고 당황스럽습니까? 그래서 또 차분하게, 저도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아주 차분하고 침착하게 이 가해 여성에게 가가지고 아니 밖에서 놀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냐. 빨리 집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야. 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를 해요. 자기 엄마한테 전화를 하면서 막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면서 또 그 상황을 또 이르기까지 했는데요. 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구급차 경찰차가 와서
데리고 왔어요. 병원에 입원시킨다고. 일단은 3일 입원이 결정됐고요. 그 입원 기간을 좀 더 길게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현재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아니 교수님 이거 어쩌면 좋아 이거. 아니 오늘도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대. 그러니까요. 근데 저도 이제 장애인 복지관에서 저도 상담을 하거나 부모 교육 이런 거를 할 때 이런 문제들이 사실 좀 왕왕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좀 포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를 내가 어쩔 수가 없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일단은 이 문제는 범죄 사실이 맞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뭐 지금 3일 입원했다고 하니까 치료를 받고 뭐 좀 교정이 돼서 나오길 바라는데요. 사실은 공적 보호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 이 아버지께서 그러면은 내가 알아서 뭐 시설에 넣으라는 얘기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경찰이 알아서 해줘야지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거 부모님이 그 공적인 제도적인 단체에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전문 기관들이 좀 있어요.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도 있고 장애인 복지관도 있고요. 장애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그 시설도 있고 다 그 지자체에 보면 장애인 복지부도 있어요. 물론 뭐 만족할 만한 도움을 받으실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부모님들이 좀 나서셔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좀 많이 알아보셔야 되고 또 단체에서는 좀 책임 있게 예. 좀 보살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예. 저는 앞서 그 영상에서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남자 아이가 내리기만을 기다렸다가 그렇죠. 나가자마자 폭행을 시작했다. 그래서 이게 와. 뭐 심신미약이라든지 아니면 정신 어떤 지적 장애 이 자,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하기 아직 남자 어렵습니다. 있어요. 예, 실제로 뭐 어떤 심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나가자마자 문 닫히고 있다면 아이 있을 때 바로 폭행을 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까지 판단하고 사리 분별을 한 다음에 폭행으로 간 겁니다. 가장 약한 아이한테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라도 만약에 조사가 된다면 충분히 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